친구들은요, 사회 역사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 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여러분, 약속했던 대로 2차 가보격 같이 구분하는 거 센세이션 암기 비법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와 2차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차 가보격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본이 경복궁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동학농민운동, 그때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나서 청일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궁전, 경복궁 점령하고 청일전쟁, 그랬지? 그때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일본이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고. 그러니까 간섭이 덜해요. 그리고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어느 정도 1위는 아니지만, 끝난 건 아니지만 승기가 거의 잡자. 승기라고 이승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를 거의 확실시하고 나서 본격적 내정 간섭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2차 가보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덜 간섭했고 더 간섭했고요. 그러니까 더 간섭한 것보다 덜 간섭한 게 1차이기 때문에 1차가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2차도 잘 나와요. 특히 그래서 1차 때는요, 우리 나름대로 자주적이었다는 게 포인트고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 1차 가보격은요, 바로 여기서 실시합니다. 군국 기무처. 아이고야. 뭐라고요? 군국 기무처. 뭐라고요? 군국 기무처. 군국 기무처. 오타납니다. 군국 기무처. 자,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에도 국군 기무사령부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무가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뜻이고요. 군국 기무처. 여기서 사실상 모든 1차 가보격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일종의 초권력 입법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법 만드는 곳이에요. 1차 가보격 때. 이미 전주화약 당시 동학농민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부 스스로 개혁을 시도하고자 교정청을 만들었는데 그걸 일본이 깨버리면서 내정 간섭을 강요했었잖아. 이게 1차 가보격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군국기무처에서 1차 가보격을 진행했다라는 거, 교정청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아시겠죠? 비변사 아니야? 통일기무함은 아니야? 교정청 직강서 아니야? 군국기무처예요. 1차 가보격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꿀팁 바로 이거냐. 이제 벗기고 1차 가보격 암기 비법 드릴 거야. 자, 1차 가보격은요, 김홍집 혼자예요. 이때 김홍집이 영의정리였죠.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김홍집 혼자 하고요. 김홍집 혼자. 자, 2차 가보격 때는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동학농민운동도 어느 정도 진압이 되자 본격적으로 쑥 들어와서 개입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2차 가보격 때는요, 2명이서 합니다. 자, 김홍집 플러스 당시 일본에 망명하고 있었던 누굴 붙여줍니까? 박용효를 불러들여요. 박용효. 박용효, 김홍집 둘이 했다. 우리 연립방정식 할 때 그 연립.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가 2차다. 2차. 됐죠? 그리고 1차 가보격 당시에 흥선대군이 잠깐 얼굴마담으로 흥선대군을 내세웠다. 흥선대군을 섭정을 했다. 기본적으로 흥선대군 텐진으로 납치됐었던 사람이었잖아. 이모군란 이후에.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한 어떤 반청 의식으로서 흥선대군을 얼굴마담으로 딱 내세워놓습니다. 사실상 이제 뒷방 늙은이에 불과했지만 흥선대군 권력도 없었는데 그 늙은 흥선대군을 그냥 섭정으로 여론을 무마시키고자 얼굴 표면으로 딱 내세우고요. 사실상 김홍집을 딱 세우다가 이제 1차 가보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시켜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굉장한 자주적인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센세이션 암기 비법입니다. 자, 정팔계 아니죠? 저팔계. 그 사오정이나 선호범 친구 있잖아. 왜 이러셔? 그래서 저팔계입니다. 저팔계. 우리 빨간들 뭐라 그래요? 국경일이라고 하죠. 저팔계 국경일. 자, 중요합니다. 안 좋은 게 다 사라져요. X. 자, 이 XX는요, 전부 다 사회적 변화입니다.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노비제 폐지입니다. 공사노비 혁파한다. 공노비, 산노비 싹 없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분제 없어졌다고, 과거제 없어졌다. 뭐 같이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연자제 폐지, 잔인한 형벌 폐지, 좋은 풍수 폐지, 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이거 하나하나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갑니다. 정팔계 국경이. 그다음 밑에 거 이제 경제적인 변화인데요. 자, 하나하나 보겠다고요. 자, 정팔계 국경이. 역시 여기서도 입헌 군주정적 모습을 보입니다. 자, 정치와 왕실 업무를 분리한다. 그 왕실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국내부라는 관청을 둡니다. 국내부. 자, 국가 정치와 왕실 업무를 분리시킴으로써 입헌 군주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역시. 자, 근데 조선에는요, 의정부 밑에 6조가 있지 않습니까? 6조를요, 8아문 체제로 바꾼다.
정팔아문 체제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일원화 할 때 탁지아문에서 재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탁지아문. 우리 호조에서 재정을 일원화하자고 했던 건 갑신정변이었죠. 14개조 정강 영상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 자, 청나라로부터 자주국가의 모습을 보인다. 바로 개국기원을 사용하는 거죠. 개국기년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개국기원. 자, 조선이 1392년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지 않았습니까? 가보격이 1894년이에요. 자, 빼면 이제 1년 카운트 아닌가요? 503이 되는 거죠. 그 개국기원 503년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연도를 카운트한다. 청나라에 대한 연호를 폐지함으로써 자주국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자주성을 보이긴 했습니다. 일본이 시켜서 하긴 했지만 일본이 지금 전쟁 중이니까 관심 없어요 여기에. 자, 김홍집이 다예요 다. 김홍집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이 많은데 김홍집이 한때 친일파라고 매도당했지만 정말 나름 소신을 가지고 이 군국기무처 산하에서 무려 200건이 넘는 안건들을 혼자 다 처리한 사람이에요. 정말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법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잘못된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자주적이었다는 면에서 1차 가보격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국자는요 공문서에다가 국문을 사용한다. 한자가 아니라 국문을 사용한다. 뭐 국한문 혼용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문. 우리 세종대학교에서 좋아하실 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경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자, 경찰제도를 만듭니다. 경찰제를 도입한다. 그래서 뭘 신설했다라고 나옵니까? 경무청을 신설했다.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 경무청을 신설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1차 가보격이고요. 1. 혼자 했다. 한 명 누구? 김홍집이 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신분제도 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근대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신분제 없어졌다. 드디어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반만년 역사 동안 이루어져 왔던 신분제가 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 없어진다. 그 다음에 연좌제 없어진다. 연좌제가 뭡니까? 부모의 죄를 되물림하는 걸 연좌제라고 하죠. 연좌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형이라 그래가지고 태장도유사, 태영, 장영, 도영, 태장도유사, 태영, 장영, 도영, 유영. 그 다음에 사형 있잖아. 태장도유사, 사형. 그 오형, 그 고문과 같은 잔인한 형벌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권 신장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권 신장. 일찍 결혼하는 좋은 풍습이 없어지게 되었고요. 여자는 16세 이상, 남자는 20살 이상으로 혼인 연령이 상승되게 됩니다. 원 간섭기 때 공료가 많이 징발됨에 따라 그 좋은 풍습이 유행하게 되는데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없어지게 되는고요. 법적으로 여성, 남성의 혼인 연령이 상승한다. 그리고 여성의 고난 상승 중에서 과부 제가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과부가 뭔지 아시죠? 남편을 여인 부녀자를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부가 다시 재혼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게 상당히 근대적인 모습으로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있다고 주목할 만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노란 색깔은요 경제적 변화에서도 눈부신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자, 재정의 일원화 어디에서? 탁지아문에서. 호조는요 갑신정변이었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은본위제. 국가 경제 기준을 은으로 삼는다. 은본위제. 은이 있는 만큼 화폐를 찍어내겠다. 은본위제죠. 나중에 광무개혁 때는 금본위제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도량령을 통일했다. 길이나 무게를 측량하는 단위인 도량령을요 통일했다. 이때 이후에 서양식 도량령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자. 와우! 역시 근대적인 조세제도의 변화죠. 바로 조세의 금납파입니다. 조세 세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세금을 쌀로 내십니까? 콩으로 내십니까? 아니죠. 현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때 금자입니다. 현금. 여기서 골드가 아니라 캐시입니다. 조세의 금납파. 이러한 변화들이 다 1차 가보기역 때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여러분, 이 정팔계 국경이 안 좋은 거 XXXX 제장은도금 1차 가보기역 청일전쟁 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에서 김홍주 혼자 있었고요. 흥선대원군이 얼굴 마담이었지만 실권은 없었고 우리 나름대로 자주적인 모습들이 보였던 게 바로 1차 가보기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는요 따로 강의를 잘라가지고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차 가보기역은요 이거보단 쉬운데 중요할 만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2차 가보기역 센세이션 암기비법으로 바로 다음 강의에서 2차 가보기역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